면접 보러 갔는데 앞에 앉은 면접관들이 죄다 아빠 친구랍니다. 얘기 끝난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우연히 면접 보러 갔는데 아빠 친구들이 면접관이면 마음 정말 편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며칠 전부터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요, 특혜 채용 의혹과 특혜 승진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박찬진 사무총장, 또 송봉섭 사무차장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간부의 자녀들 6명이요. 원래는 다른 지방 공무원이었는데 최근 몇 년 새 경력직으로 선관위에 채용이 되면서 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잠깐 볼게요. 네. 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제목 장황합니다. 박찬진 사무총장은 딸.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아들. 아이고 사이 좋다. 윤재현 전 세종선관위 상임위원 딸. 송봉섭 사무차장은 딸.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은 아들.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은 딸. 6명.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 직원들이요. 입사할 때 면접관이 죄다 아빠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빠 찬스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네. 저게 지난 26일까지 드러난 게 이제 6건입니다. 저 6건 가운데 승진을 한 건이 또 5건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요. 임용 승진 과정에서도 아빠의 영향력이 좀 의심된다.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흥부는 잠시 뒤에 상황을 좀 알아보고 할게요. 자,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면접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특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를테면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지난 20년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에 대해서는 면접 시 내부위원 3명이 대부분 최고점을 부여했습니다. 상중, 하중, 상을 몰아줬는데 이들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고 합니다. 네. 또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도 아빠 동료들에게,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딸도 내부 직원 출신 면접관들에게 면접을 받고 역시 대부분 상고득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선관위 간부 자녀 3명 모두 아빠가 일했던 지방 선관위를 통해 경력직 채용에 성공한 것인데, 이 박찬진 사무총장의 자녀 역시 4명의 면접위원으로부터 총 20개 항목 중에 17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신입, 여러분들 이 채용 과정 보면 신입이 아니라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면접의 비중이 중요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죠. 경력직의 경우에는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니까 면접이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간부급에서 기존에 이미 6건이 나왔잖아요. 3급 이상에서 5명, 4급에서 1명이 나왔는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4, 5급도 아마 이제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추가로 5명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5명 경력직 채용이. 난리가 났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만 해도 지금 11건이 된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일파만파 점입 가경이다. 이러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 지금 이 아들, 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혹시 들어가게 되면 아니면 들어갈 때나 양나래 변호사님, 제 아빠가 누굽니다. 자랑스러운 누굽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 간부들 자녀가 채용됐을 당시에 선관위의 행동 강령에는요, 사촌인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이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현재 이 아빠 찬스 이 의혹을 받는 선관위 네. 전현직 간부 6명은요. 네. 자녀 채용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촌인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즉 이거 행동 강령 있는데도 안 네. 지킨 거죠. 박찬진 사무총장은요. 현역이에요, 현역. 그리고 사무총장, 여러분 아시죠? 사무총장은 엄청난 실권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조직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의혹의 시작점인 된 박찬진 사무총장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법과 규칙, 관리, 선거관리, 공무원 규칙 등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했고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모두 선관위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르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서면 신고조차도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와, 대박이네요. 박찬진이라는 사람 보세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법과 규칙, 선거관리, 공무원 규칙 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칙은 따라했다.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람 진짜 국민을 무지한 사람 몰고 있어요, 지금? 이번 의혹은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각각 지난 2018년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자녀 채용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라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된 뒤 특혜는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박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행안위에 출석해서 자녀 채용 과정에서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하면서도 내부 행동 강령과 관련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답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관위 1, 2인자가 내부 행동 강령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말이 되느냐,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뭐예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선거라는 게 뭐예요? 누구를 뽑는 거잖아요. 선출, 뽑는 거예요. 그럼 경력직 지원자 중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 뽑는 걸 공정하게 관리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따위로 했어요, 하정은 평론가님. 그 수많은 또 청년 세대한테 박탈감과 분노를 일으킬 그런 사건이 다시 한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어떤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일종의 권리라든가 사회적 지위가 세습되는 참호용 사회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젊은 세대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가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 중앙선관위 정도 되면 더 다른 곳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오히려 이렇게 짬짬이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꼼수와 특혜 종합 선물 세트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방기한 노태욱 선관위원장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는 않지만 취임 전의 일로 사퇴를 촉구하는 건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한 술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여야가 갈려요, 입장이. 오늘 오전에 선관위가 긴급 회의를 열었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고발하신다는 보도가 좀 전에 나왔는데 그거는 내일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어떤 논의 좀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도적 개선에 관한 것들인데 그건 자세한 내용들은 내일 전체적으로 감사 결과와 같이 발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본 입장은 하여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할 때까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 또 실망시켜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믿어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선관위의 신뢰가 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추락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독립적인 권한을 주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모든 선관위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자체 조사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까요? 지금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서 일종의 유감 표명 비슷한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기존의 소쿠리 투표 등등으로 해서 국민 눈높이는 이미 지금 낮아질 대로 그야말로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조차도 지금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수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자체 조사로서 얼마나 효능이 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고,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합동조사도 가능하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보다 공정 그 자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배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환골탈태의 의지가 있다면 내일 입장 한번 볼게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